보겠습니다. 7과 두 번째 어법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가주어잇이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어법은 call이라는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뒤에 명사 오는 문장의 형식 보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지겹게 보고 있는 오형식 얘기를 또 하자는 겁니다. 오형식 문장에 이렇게나 목적격 보어에 올 수 있는 문장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기본 내용 볼긴 할 건데 사실 필기할 게 없을 정도로 이 파트는 내용이 간단해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웃어? 그래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문장은 목적격 보어가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어. 1학기 때 1과에서 목적격 보어에서 모으는 거 얘기했었어. 혹시 기억나? 뭐 왔었어? 1과에서 목적격 보어에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형용사 오는 거 얘기했어요. 형용사.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부사가 오면 안 되는데 부사 온 거 눈치챌 수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들 풀었었어요. 기억이 나? 나야 돼요? 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얘기 했냐면 투부정사 오는 거 얘기했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어있는 준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목적어였어요? 주어였어요? 목적어가 요 행동을 한다고 해석을 했었어. 그래서 어떤 예문 교과서에 있었었냐면 요 예문 있었던 거 혹시 기억이 날까요? 원치라는 동사 오고 you 목적어 오고 to apologize라는 목적격 보어가 오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문장을 봤어요. 이 사과하다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목적어인 you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 다음에 우리 어법 선행학습 앞쪽에서 6과에서 목적격 보어에 모으는 거 얘기했어. 특정 동사, 지각 동사가 이 동사 자리, 오형식 동사 자리에 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뭐 와야 된다고 했어요? 6과에서 우리 시험도 봤지? 뭐 왔어? 2개 올 수 있었어요? 동사, 원형이랑 ing 요렇게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볼 내용은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오는 거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나는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call이라는 동사는 누구를 불렀는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힘이라는 목적어가 오고 있고 그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 그를 보충 설명해주는 제이크는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겠죠. 명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러요. 그를 제이크라고 불러요 하는 제이크 같은 명사들이 목적격 보어에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목적격 보어의 명사를 취하는 동사는 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elect라는 동사 혹은 name이라는 동사 혹은 make라는 동사 consider 이라는 동사들이 오면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주로 명사가 옵니다. elect라는 동사 무슨 뜻이에요? 선출하다라는 동사야. 그래서 elect 뒤에 목적어가 오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선출하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name이 오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이름 짓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make가 오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들다 라고 해석하고, consider이 오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생각하다, 여기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 교재에서 읽어보면, 5형식 문장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와 함께 쓰이고요. 명사가 목적격 보어인 5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는 목적격 보어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니까 목적어는 목적격 보어예요 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I call him Jake라는 이 문장을 보면 내가 그를 제이크라고 불러요 라는 건데, 이 힘을 제이크와 같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교재에서는 목적어는 목적격 보어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썼던 동사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call, make, name, elect, consider 나와 있고, 여기서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로 만들다, A를 B라고 이름 짓자, 이거 쭉쭉쭉 나와 있는 거 모두 여기 A가 모두 목적어고요, B가 목적격 보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에 해석을 쓸 때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거고, 이렇게 쓰면 번잡하니까 교재에서는 A와 B로 바꿔서 써놓은 것 뿐이에요. 맥락은 똑같아. 했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목적어는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내용을 형광펜 쳐놓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형식과 5형식을 구분할 수 있냐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형식 기억날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사형식에서도 보이고 5형식에서도 보게 될 동사가 한 가지 있어요. make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언뜻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츠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는 걸 보고 있으니까 디너는 저녁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마치 디너 명사가 와서 목적격 보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내가 이게 목적격 보어라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를 저녁 식사로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 그가 어떻게 저녁 식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1학년 때 봤던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사형식의 두 번째 목적어인 겁니다. 내가 만들어줬어요. 그에게 저녁을 만들어줬어요. 아유, 간접 목적어 오고 직접 목적어가 온 1번 문장은 사형식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반면에 그럼 이 문장은 얘도 made him, 힘이라는 목적어 뒤에 뭔가가 오고 있는데 얘도 명사네요. 얘는 직접 목적어일까요? 목적격 보어일까요? 1번이든 2번이든 명사가 오는 건 똑같아. 얘가 만약에 직접 목적어라면 그에게 유명한 가수를 만들어준 거야. 보다는 그를 유명한 가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직접 목적어가 아니고 힘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얘가 사형식인지 5형식인지. 그래서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요 두 아이의 자리를 바꿔서 해석을 해보는 거야. 내가 그를 저녁 식사로 만들었어? 그가 저녁 식사야? 요렇게 했을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이거 사형식이구나 알면 되고, 반대로 얘는 그가 유명한 가수인가요? 그를 유명한 가수로 만들어줬다고 했으니까 유명한 가수는 그인가요?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했을 때도 의미가 동일하게 문제가 없이 해석이 되면 얘 목적어, 목적격, 보어 관계구나 라고 눈치채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그 다음에 5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보통 이렇게 대명사가 많이 오는데 목적어 자리니까 반드시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생각보다 객관식 문장에서 어떻게 오답을 만들어내냐면 이 자리에 주격 히나 히스 요렇게 써놓는 걸로 오답 많이 우리 지각동사 문제 풀 때도 요렇게 많이 나와 있던 거 있었을 거예요. 목적격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문제 좀 볼게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사형식 문장의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사이에는 직접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가 아니네요 하는 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 반면에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는 목적격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랑 다른 예문이 쓰여 있을 뿐 골자는 똑같아요. 요거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제가 써드린 거랑 똑같은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밑에 교과서 문법 문장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험 보게 될 거니까 문장 간단히 보면요. I call it the Midsummer Festival. 그들은 불렀어요. 뭐를 불렀어? 그것을 Midsummer Festival이라고 불렀어. 이시 목적어, the Midsummer Festival이 목적격 보어. call이 동사, 미가 목적어, 밥이 목적격 보어. call이 동사, her cleaning, 로봇이 목적어, clean must를 목적격 보어. 시카고가 목적어, the windy city가 목적격 보어. 요렇게 5형식 문장 목적격 보어에 명사가 온다는 거. 했을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3번, 5번, 18번 풀어볼게요. 1번, 3번, 5번, 18번. 네 문제 해봤을까? 볼게요. 1번에 이 네임 이름 짓다니까 뭐를 이름 지었는지를 찾아야 돼요. 네임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먼저 찾는 겁니다. 더 새로운 빌딩이 목적어, 헉타워가 목적격 보호겠죠. 목적어 찾을 때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목적어는 반드시 이 경우에는 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어를 찾을 때 더 유까지만 목적어야 라고 찾으면 틀리는 거예요. 왜? 유는 형용사예요. 유는 형용사야.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빌딩까지가 목적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지금 문장이 간단하니까 여러분 쉽게 찾았겠지만 갈수록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문장이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꼭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made 만들었어. 힘든 일이 만들었어요. 누구를? 그녀를. 어떻게? successful women 성공적인 여자로 만들었어요. 5번에 선출했어요. 미스터 스미스 씨를 메이어 시장으로 선출했어요. 18번에 your advice 너의 조언을
굉장한 도움으로 생각해 라고 해서 your advice까지가 명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advice는 조언이라는 명사예요. 동사는 어떻게 생겼어? advice 조언하다는 어떻게 생겼어요? S이에요. 이거 진짜 꼭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도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니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똑같으니까 해보시고 숙제로 164쪽으로 갈게요. 164쪽에 26번, 30번, 31번, 40번 해볼게요. 26번, 30번, 31번, 40번. 볼게요. 26번에 뭐가 순서에 맞냐는 거야. 뭐가 목적어고 뭐가 목적격 보어가 되었냐 문제예요. 만약에 앞에 걸 1번 26번 문제에서 앞에 걸 답으로 골랐다면 팝의 여왕을 그녀로 불렀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녀를 팝의 여왕으로 불렀겠죠.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보고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게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볼게요. 얘도 해석을 해봐야 돼. They made this city their new home. 그들이 만들었어요. 이 도시를 그들의 새로운 집으로 삼았어요. 아니면 그들이 삼았어요. 그들의 새로운 고향을 이 도시로 만들었어요. 뭐가 맞을까요? 뭐로 만들었다고 해야 맞는 걸까? 이 도시를 그들의 집으로 만들었어, 삼았어 해야 맞겠지.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31번도요. 31번은 30번보다 사실 더 쉬운 문제야. 왜냐하면 목적어가 어떤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격 보어에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두 번째 걸로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40번도 해석을 해봐야 돼. 기술이 만들었어. A global village, the world. 글로벌, 세계적인 마을로 만들었어. 세상을. 아니면 그 세상을 세계적인 마을로 만들었어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기술이 세상을 하나의 빌리지로 만들었어. 하나의 마을로 만들어줬어. 하는 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했을까요? 그 옆에 해석할 때 주의할 점까지는 아니지만 해석할 때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가 목적어고 뭐가 목적격 보어인지를 파악을 해서 써보셔야 돼요. 48번은 The team elected him their captain. 그가 목적어고 그들의 캡틴이 목적어 보어니까 그를 그들의 주장으로 선출했어요. 이렇게 써야 하고 그 경험이 만들었어요. 그녀를 강한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반드시 신경 써서 해석을 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동사들의 시제가 다 과거 시제로 나와 있지? 그럼 동사 한글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선출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쓸 때, 동사 쓸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165쪽으로 갈게요. 순서 배열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59번, 66번, 67번, 68번 이렇게 해볼게요. 59, 66, 67, 68
해볼게요. 59번처럼 여기 분사 배열할 때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한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문장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단어 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쉽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풀 영작하거나 하면 문장이 길어질 테니까 한글을 꼭 잘 확인하세요. 우리가가 동사, 이름 지었다가 우리가가 주어, 이름 지었다가 동사이면 우리의 학교 축제를이 목적어, the blue night이 목적격어가 되겠죠? 그래서 we named our school festival 목적어로 오고 the blue nigh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66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견이 만들 거예요. 뭐를? 그를 유명한 과학자로. This discovery가 주어. 만들 거예요. will make. 누구를? 그를. A famous scientist로 얘를 목적격 보어로 쓰셔야겠죠? 67번에 그녀의 재능이 만들었어요. 누구를? 그녀를. 무엇으로?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Her talent made 만들었어요. 그녀를 a great 피아니스트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 68번도 많은 사람들이 여겨요. 누구를? 그 작가를 훌륭한 이야기꾼으로. 그래서 the right many people이 주어, consider 이 동사, 그 작가를 a great the writ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글을 잘 읽고 뭐를 뭐로 만들었는지, 여겼는지, 선출했는지 등을 꼭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제 뒷페이지 166쪽에 70번부터 73번을 해볼 건데요. 앞에서 모든 단어를 줬어. 근데 여기 몇 가지 단어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쓸 때 반드시 시제도 주의하셔야겠죠? 주어진 단어 이용해서 70번부터 73번 한번 해보세요. 70번부터 73번. 그들이 주어이고 이름 지었다가 동사니까 name이 주어졌어요. 근데 지었다니까 시제가 언제야? 과거예요. named. 누구를? 자신들의 팀을. their team. 뭐라고? the giants라고. 요렇게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겨요. consider. 누구를? 그를. him. 뭐라고? a true hero라고. 위원회가 선출했어요. 언제? 과거에 한 거야. 과거에 elected. 누구를? her. 새로운 누녀로. you leader. 이렇게.
13번에 이 게임이 만들어줄 거예요. 어떤 시제예요? 미래 시제에서 써야 됩니다. will make. 누구를? 너를 a winner. 승자로.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파트 할 때 생각보다 시제랑 수의 일치 나오고 있으니까 시제랑 수의 일치 확인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조금 일찍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